자, 두 번째는 이제 요번에 대전에서 합격하신 선생님입니다. 자,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세요. 지금 나오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합격을 하고 어제 연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온 합격자입니다. 예, 앞에 원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은 나중에 공개하기로 해서 이름을 지우고 이따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합격자 사례 발표로 과연 나와도 되는지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나온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는 거를 보여주도록 할 텐데 그 목차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시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각각 전략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렇다면 아마 저랑 이제 많이 사례가 비슷한 사람들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단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20대라 아니라서 좀 놀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살고 아마 대전 지방 모임 나오신 분들이면은 아마 제 얼굴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매년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시험은 이번에 5회째 시험이라고 하고 이제 그 문제지를 돈 주고 사는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막 그냥 허송세로 하는 거 2회까지 포함을 하면은 7회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본 편입니다. 이 중에서 최종은 총 3번 올라갔었고 요번에는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떨어졌죠.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도 하면서 시간 강사 경력도 있었는데 바로 작년에 일한 게 마지막이자 가장 오래 한 경력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스타일은 독학이냐 스터디냐 할 때 1차 얘기예요. 1차에서는 독학 위주였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막 주고받고 지식을 늘리는 하브루타 방식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독학을 하는 방식을 선호를 했고 도서관보다는 독서실에 들어가고 칸막이 형이 좀 더 좋아하고 이런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집중력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집중력 뭐 중학생들이 뭐 8분 된다고 했는데 전 재봤더니 5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으로 오래 앉아서 뭐 근성을 가지고 뭐 시험을 공부하는 이제 이런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각각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한번 볼 때만큼은 집중을 해서 보자라는 생각으로 반복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미가 상당히 많아요. 게임은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들었고 앞으로도 없을 생각이 없고 뭐 가끔씩 프라모델도 만들고 인터넷 서핑도 많이 하고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인형 뽑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나와있지만 심각한 인터넷 중독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그래서 5분이에요. 5분 만에 바로 네이버 들어가고 뭐 바로 뭐 게임 하고 있고 게임 하면서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합격하면 안 된 사람이죠. 그리고 가족 행사에 상당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부모님이나 형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지 않는 거는 좀 뭐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이런 건 항상 하루를 통째로 비우고 나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지금까지 중에 저랑 공통이 되는 게 뭐 절반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이 시험에 대해서라는 부분은 제가 시험을 총 7번, 뭐 5번 진지하게 공부한 건 5번입니다. 그 5번 동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북소년에서도 좀 많이 화제가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 그걸 준비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준비를 했어요. 우선 운이냐 실력이냐 정말 많이 나오죠 얘기. 근데 여기서 실력이라 얘기한 사람들이 엄청 밑에 댓글로 막 욕댓글 많이 나오는 거 봤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둘 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저도 사실 운 좋게 합격을 한 사람이고 진짜 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실력은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서야 운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실력은 어느 정도냐? 교육학은 일단 못해도 13점 정도는 올릴 수 있을 실력, 그리고 전공은 난이도가 어떻든 아무리 떨어져도 50점으로 아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 실력까지 키워놓으면은 일단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뭐 어느
그 시중에 있는 뭐 한국사 능력 시험이나 뭐 세계사 시험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 일반인들이 보통 많이 보는 시험들 그런데 가서 내가 좀 어디 가서 역사 좀 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 예, 그 정도가 되는 그 실력을 가진 뒤에 나서야 이제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저는 이제 비율을 얘기하자면 저는 운칠 기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내가 공부하기 적합한 환경인가 그것도 운이에요. 내가 실력을 할 수 없는 건 다 운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썼는데 그 지역의 고수들이 나보다 훨씬 많을 경우 그런 것도 운이에요. 그리고 시험 면접관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가 자동으로 인상이 찌푸러지거나 이것도 다 운이에요. 심지어는 내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잘했으면 그것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운입니다. 다 운이에요, 그런 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기본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할 수가 있고 떨어지더라도 나는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거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1차냐 2차냐 너무 당연하죠. 이건 둘 다 중요하죠. 예. 1차 할 때는 1차만 하고 2차 할 때는 2차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1차 공부할 때 2차 준비하고 뭐 2차 준비할 때 1차를 이런 사람 없죠, 참. 네. 그냥 1차를 공부하는 시점에서 1차를 중시하고 2차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2차를 중요시하면서 딱 그때그때 충실하게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고요. 교육학이냐 전공이냐 무조건 전공이죠. 예.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학에서 뭐 기본서 가지고 읽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전공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역사가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올인이냐 일병행이냐.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보세요. 그 모의고사를 한번 뭐 북소년 모의고사 암호 회차나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점수 그 설문조사 있죠. 예, 그거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점수대 거기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를 한번 그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그거보다 높거나 같거나 비슷하다 이제 이러면은 막 이제 나는 1도 병행해 가면서 일 해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실력이 약간 떨어진다. 괜찮아요. 올리면 돼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떨어진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전공 전교 70인데 나는 꽈락이다. 이러면 올인해야죠. 네. 이럴 경우만 올인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서 혹시 뭐 이거하고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건 이따 질문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1차 공부 전략이고 이 순서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기출 분석하고 교육학은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일단 교육학은 제가 2014년 이후로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교육학도 그렇고 뭐 전공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학은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기본서가 잘 돼 있어요. 어느 강사를 사든. 네, 그래서 그 강사의 기본서 2종류에서 3종류 정도를 합쳐서 나만의 책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원서가 너무 많아요. 교육학은. 이 교보문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교육학이라고 하면은 한 권 꽉 차 있고 교육심리학만 10권 이렇게 돼요. 다 못 읽어요, 그거. 우리가 교육학자가 될 거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교육학은 기본서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기출분석. 일단 기출문제가 있어야겠죠. 뭐 평가원에 가서 뭐 하나하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겠지만 귀찮죠. 그래서 북소년 그 교재 2번을 사면 됩니다. 그 기출문제 있는 거죠. 맞나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예. 그래서 그거를 사고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이 그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거를 풀고 그 다음에 거기 분석이 3번 책인데 그 3번 책을 보면서 예,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이건 이제 초보고 그거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하면은 이제 과연 이걸 봤을 때 평가원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내는가 그리고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가 이런 걸 판단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기출분석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이 사실 되게 빨리 끝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재수나 삼수로 점점 넘어가게 되면은 기출분석 시간이 점점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알고 있고 그냥 저번에 내가 봤던 것만 보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다독 관련해서 제가 읽었던 책 종류입니다. 이렇게 많이 읽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 중에서 위에 있는 거 한 줄 정도? 한 그 정도만 읽어도 요즘은 충분하긴 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한국사는 역시 한국사 통론하고 그 다음에 뿌셈 신 요즘 특히 신뿌셈 이게 특히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동양사는 뭐 동양사 개론이랑 한위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위중 이게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는 다 밑에 있는 게 전부 다 많지만 역시 서양사 개론이 최고죠. 예. 그 다음 역개론은 이렇게 쓰면 다 아시죠? 예. 이건 그 북소년 그 선생님께서 그 얘기했던 뭐 해설 거기 그 부분에서 기본서 발췌독 뭐 참고용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예, 그걸로 보셔도 돼요. 자, 그 서브노트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추천할 방법은 아닌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방식으로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식은 이제 거기 그 책에 이게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구특 260에서 262에서 263페이지 거기에 있는 내용이고 통로는 저기에 있고 그다음 교과서에는 저렇게 써 있었다. 그 글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기다 써놨어요. 그렇게 돼서 주제는 초기 임시정부 활동 이렇게 하고서 저렇게 된 게 막 한국사 뭐 세계사 합쳐가지고 거의 300페이지 가량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계속 보면서 무한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걸로 실력을 키웠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쌀이 아무리 이게 모여있다 하더라도 이게 막 안에 빈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것처럼 이게 막 중간에 구멍 뚫린 데가 있어요. 어딘가는 분명히. 내가 그때는 알고 있다 생각하고 모르는 것만 써서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나중 가니까 또 모르는 게 생겨. 이제 이럴 경우에는 계속 보강을 해야 되고 되게 귀찮은 작업이에요. 초판 만드는 데만 반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는 뭐 차라리 이게 주변에서 기본서 정리가 잘 돼 있는 예, 이런 걸로 보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좀 여유를 갖고 좀 이번 기회에 좀 열심히 책을 읽어보겠다 하면은 제 방식 써도 괜찮아요.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위에 주제만 빼고 나머지 다 가리고 계속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3초 안에 막히면 무조건 나는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외운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법을 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 필요해요. 네, 운동을 하면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잘 보시면 그 부분 대부분 체력이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기초적으로. 이게 우리가 1차 때 꾸준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언제 실감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2차 최종까지 갔을 때. 최종 가보신 분 계세요? 그 최종 준비를 할 때쯤 되면은 거기 그 보통 1월 말 이번 1월 말에 시험 봤는데 1월 중순쯤 되면은 한 반쯤은 좀비가 된 상태에서요. 막 체력이 나가고 멘탈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때 체력이라도 좀 있으면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때라도 열심히 운동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강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수영을 하러 나간다거나 뭐 그 자전거를 타야 된다거나 아니면 레슬링을 해야 된다거나 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독서실을 왕복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걷기만 해도 운동은 충분해요. 적어도 살이 막 엄청나게 찌지는 않을 거고 그냥 유지만 될 것이며 뭐 체력도 어느 정도 길러질 겁니다. 길게 보셔야죠, 이 시험은. 자, 그 다음에 2차 전략입니다. 2차 전략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스터디에서 좋은 부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스터디 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리더가 되든 아니면 다른 스터디에 들어가든 딱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인성이 좋은 사람인가?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요. 이게 OT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벌써 한 5마디 정도만 섞어보면은 이 사람 그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느 한쪽만 좋은 사람, 이건 되게 애매해요. 실력은 좋은데 인성이 안 좋다. 이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예. 이 사람 같이 있으면 분명 여러분들 피해 봅니다. 근데 인성은 좋은데 실력이 안 좋다. 그렇다면 내가 키워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은 저는 인성 쪽을 고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협동도 해가면서 좀 더 키워나갈 수가 있겠죠. 그 주 3회냐 주 5회냐 이제 이건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그 주 3회 동안 해서 잠깐씩 쉬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주 5회를 하되 뭐 하나는 시험만 하고 하나는 면접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체력 분배를 할지 그거는 그때그때 가서 정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뭐 단점이 치명적이지도 않고 다 괜찮아요. 그다음 시연 혹은 면접, 그다음 시험과 면접, 이거 아까 위에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거에도 상관없어요. 문제 만들기 전략에 관련해서 또 출제자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문제 그 최종 문제를 받아봤을 때 여러분들 복귀 자료 같은 거 봤었죠? 기분이 어땠어요? 예,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게 맞아요. 출제자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그 내가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갖다가 최대한 비비 꼬아가면서 뭐 아이 희만도 내시고 뭐 반인류 범죄 이런 것도 내셨는데 그런데도 올라온 사람들이 뭐 1.5배수씩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래 사람들 떨어뜨려야 되는데 문제 친절하게 내면 안 걸러지죠. 다 뽑아야 되는데 그게 다 교육부에서 교육비가 나가는 건데 그걸 아껴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문제를 뭐 이상해 보이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게 그렇게 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접근해야 돼요.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학생 활동을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요번에 스터디를 2개를 했었는데 2개 다 제가 할 때마다 저는 UCC를 냈어요. 제작 학습을 갖다 내면서 제작 학습은 어떤 이상한 게 있을까 최대한 뭐 UCC도 냈었고 노래 가사 바꾸기까지 냈어요. 그 녹색책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녹색책에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이상한 거를 다 내봤는데 UCC가 걸려서 저는 지금 스터디에서 영웅이 돼 있어요. 예. 뭐 하브르타 같은 것도 뭐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긴 하니까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읽어보되 뭐 그래도 좀 불안하다 이러면 준비는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 강의식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고 그 학생과 소통을 잘 하는가 그걸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강의식만 넣은 경우는 있어도 강의식을 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식은 반드시 일정량 포함하는 게 좋다. 심지어 이번 시험에서도 그 지도한 문제 딱 받아봤을 때는 누구나 다 거꾸로 수업 1번, 그 다음에 강의식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그 UCC 스토리보드 3번 이렇게 했을 때 다들 1번, 3번을 할 거라 생각하고 거기만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어떻다고요? 절대 친절하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강의식을 난다면 어떤 짓을 할까? 그거 제가 이제 관리번호 이제 22번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그런 경우까지 전부 다 경영에서 생각해서 계속 연습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강의식도 냈다 이러면 과연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만들 때도 좀 더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대비도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모든 주제도 다 해보는 게 좋죠. 뭐 한국사 안에서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거르는 부분이 있죠. 뭐 고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선사시대, 박정희 이후, 문화사. 자, 이런 거는 다들 거르죠, 보통. 기출문제도 보통 다들 거르고. 자, 그런 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다룬다고 하는데 요새는 글쎄요, 이제 슬슬 막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성역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아직은 이제 박정희 이후 현대사랑 그 선사시대 이 정도는 아직 안심하고 안 해도 괜찮을 텐데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이라도 한번 대비를 해보셔요. 나중에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게 한 번이라도 주제를 준비를 해보고 문제를 받는 거랑 주제를 전혀 준비를 안 해봤는데 문제를 받는 거랑 그 당황한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력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부 말씀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2차에서 하다가 힘들어요. 난 쉬고 싶다. 쉬어요 그냥. 차라리 쉬고서 다음날 잘하는 게 좋아요. 계속 하고서 매일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시험 때 가가지고 좀비가 돼서 여러분들 감시관이란다. 면접관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루라도 쉬는 게 차이가 크죠. 자, 그 다음 평소에 연습하기 좋은 거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스터디 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나갈 준비를 한다던가 기타 등등 남는 시간 있잖아요. 이때 준비하면 좋은 거. 일단 말하기 연습이라는 거는 그
내가 수업 시간 때 어떤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걸 자동화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7교시라서 많이 피곤하죠. 하지만 좀 있으면 집에 가니까 이런 걸 계속 연습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요번에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임시정부 주제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오늘은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하면서 거기서 그 끝에 뭐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런 식의 대본을 계속 연습을 했어요. 자기 전에도 꿈속에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예. 그렇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판서 연습이라는 거는 집에 보드가 있든 없든 하나 사두세요. 생각보다 안 비싸요, 이게. 네, 하면서 내가 뭐 이제 이렇게 쓸 때 이거 안 보고 쓰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글자 크기도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화이트보드인데 뭐 블랙보드 학교 가면 블랙보드 아닙니까? 그래도 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블랙보드가 좀 더 잘 써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안 들어요. 아무리 비싸도 5만 원은 안 넘어가요. 예. 이제 그 뭐 학교에서 쓰는 이게 거대한 거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몇십 몇천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화이트보드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골든벨에 나갈 정도 그 정도도 괜찮아요. 자, 다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학교차 발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그 연수원에 가서 다른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제가 1차 점수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 아니고 2차 점수도 높은 편이 아니고 그럼 내가 과연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전 멘탈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멘탈 유지하기나 무너진 멘탈 살리기나 이 둘 중에서 유지하는 거는 내가 말을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패를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제가 7번 시험 봤으니까 6번이나 해봤겠죠. 그 6번 동안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절대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기서 싸운다는 게 직접 눈으로 마주치면서 뭐 주먹질을 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뭐 북소년에 가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 밑에 댓글 달면서 싸우는 거 이것도 포함입니다. 이거 멘탈이 아주 해로워요. 그렇다면서 내가 이겼다 생각하죠? 그 사람 글 지우고 도망갑니다. 그럼 내가 이겼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나 어디 가서 그렇다고 나는 논쟁에서 나는 이겼다 만세 누가 알아줘요. 근데 결국 싸우면서 감정 상한 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 예, 공부하는 시간도 모자라고 사랑하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자, 제가 2014년 그러니까 2015학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지금 합격했겠죠. 예, 근데 그때 제 후배가 붙었어요. 제 후배가 그것도 제가 공부하고 직접 가르쳐 줬는데 걔가 붙은 거예요. 그때 나는 비교가 엄청 됐죠. 나는 얘가 훨씬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는 왜 떨어졌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면은 그게 내 연대기 속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책임은 나고 그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그게 비교가 된다? 아니, 안 돼요. 이게 과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비교가 정확히 되려면은 모든 게 다 100%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다른 경우 그럴 때만 비교가 돼요. 근데 인간이 어디 그런가요? 지금 여기 이 중에서만 보더라도 저랑 100%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안 됩니다. 비극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해봤자 내가 비참해지거나 거기서 우월하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비교하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되게 평온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갈 길 제대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뭐 좀 더 옛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 무과를 언제 합격을 했죠? 32이죠? 제가 33이죠? 예, 그렇다면 제가 이순신 장군보다 위대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합격했는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성균관 유생 평균 합격자 연령이 언제냐? 35입니다. 그 당시 35이에요. 이미 할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때 이제 막 대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과잠 같은 거 입어가면서. 예.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들인가? 위대한 사람들이죠, 훨씬. 그 시대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삶을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면서 사는 게 좀 더 합격하는 멘탈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자신감을 가지자는 겁니다. 자, 이건 말이 뻔하죠? 그래서 제가 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전에 지금까지 두 번째 봤어요. 2016학년도 그때 문제가 그 후백제 후상국 나오고 막 그 신라 말 동요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 2차 부분이. 거기서 떨어졌을 때 최종 탈락하면은 1차 탈락하는 것보다 멘탈이 한 2배, 3배, 많게는 10배 막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가 그리고 그 며칠 뒤가 설날이었어요. 예. 제 입가에서 웃음이 없으니까 다른 이제 친척분들까지 걱정까지 하실 정도고 막 용돈도 더 얹어주시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살짝 웃을 뻔했습니다. 예. 그래도 내가 무너져 있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한번 한능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최종 합격할 정도면은 그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심지어 내가 검토도 안 했는데 막 하나만 틀리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일반인들보다 낫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물론 들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슬슬 내 자신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굳이 한능검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그걸로 기분이 올라간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너졌을 땐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평소에는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자.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최종 탈락을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또 최탈을 했어요. 그때 최종에서 봤는데 이때는 이제 슬슬 부모님께서 막 안타까우셨는지 계속 네가 노력을 안 했다, 네가 공부를 너무 안 했다, 맞지 이러면서 계속 저를 갈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실어증 증세도 약간 오고 그 우울증 자가 진단할 때 이거 대체 누가 였다 얘라고 체크하겠었는데 내가 절반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내가 봐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 네이버에서 그 병맛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르가 병맛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딱 보면은 정신 나간 만화들 이제 이런 거 보다가 순간 살짝 피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웃음도 괜찮아요. 어이없어서 웃는 것도 웃음이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발음이 안 되네.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평소에도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내가 광탈했을 때도 1차 탈락했을 때 그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내가 이것만 기억하고서 내가 일부러 웃긴 것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따로 떨어진 당일날 바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물론 1차 합격은 1차 떨어지는 게 좀 더 멘탈이 좀 나아요 그나마 최종보다는. 그렇다고 떨어지자는 건 아니고요. 자,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이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기독교 아닙니다. 예, 불교도 아니고요. 이슬람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뭐 옛날에 아니었지만 예. 근데 부모님도 형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가끔씩 있잖아요. 친구 있잖아요. 애인이 있잖아요. 그도 아니라면 뭐 동료들도 있을 거고 누구라도 내가 의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길게 보는 바로 이런 시험에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그 2차에 관련돼서는 그 내용이 여기까지였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딱 30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질문 뭐 5개 정도 이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지만 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2차 내용 끄셔도 돼요. 예. 그 질문 받기 전.